반갑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국내에도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지금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하고의 차이는 크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결국 연준이 그동안 원했던 MMT 시대, 그 시대에 진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많은 달러가 풀리게 되면 그 달러들이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되고, 그 흘러가야 된 곳들은 결국 주식시장이 또 일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 전체가 위축되어 있고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적립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최적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급락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자, 보시다시피 지난 2008년 때처럼 MBS를 매입한다. 모기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기지. 그런데 이제 이것도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모기지도 하겠다. 그리고 레포 거래, 환매 조건부 채권 이쪽의 거래를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거니까요. 자금을 계속 단기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는 거고, 다만 시장에서 조금 그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이 회사채 부분 여기도 있습니다만 프라이머리 마켓하고 세컨더리 마켓을 운영하면서 이 회사채 시장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량 회사채, 그러니까 최소한 BBB 등급 정도가 돼야 여기에 이제 속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부실 채권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급락을 주고 낙폭과대에서 강한 또 반등을 만들었는데, 결국 저쪽에 이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만드느냐, 이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좀 나와야 완전히 이제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우리가 바닥 확인 작업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적립식 투자는 유리한 게 바닥이 한 번 더 깊어지든 아니면 이번 바닥이 저점이 되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또는 월급이 아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수입의 일정액을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바로 미국의 2.2조 달러 경기부양 정책에 결국 상하원 다 통과돼서 트럼프가 사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한 또 코멘트를 날렸죠. 곧 이제 원위치 원상 회복이 될 거다, 빠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또 악재와 호재가 상존하면서 또 바닥 확인 작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지난 그 바닥이 진바닥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불안 요소들을 해소하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특히 구조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부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시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저렇게 빠르게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이 시비 같은 경우는 동맹국이 여러 국가가 있다 보니까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삐걱삐걱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죠. 2011년 이 유로존 그 사태 때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유로존에서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려면 서로 막 실기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또 충격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에는. 그런 충격을 받아야 일단은 수습부터 하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11년도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보면 개인에게 1200달러, 부부에게는 2400달러, 자녀에게는 500달러 지급한다. 그러니까 부부하고 아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2900달러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사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죠. 실업수당에 대해서 $60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거, 최장 4개월 동안. 이제 요것 때문에 민주당하고 실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부실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게 될 거냐, 그 부분이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뭐 펜스 부통령, 그리고 각 부처의 장, 의회 의원, 그 가족들 사업에 대한 긴급 구제 지원은 금지시킨다.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은 상환 후 1년간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자사주 매입 쉽게 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 대출받은 기업에 한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지만은 않다, 상황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M&T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가 무제한으로 또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제한이라는 것은 진짜 뭐 끝도 없이 무제한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미국이 재정 적자로 버텨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으켜지느냐 마느냐. 그러나 어쨌든 이 MMT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국내 생활도 조금 보죠. 자, 1차, 2차 비상경제회의를 했었는데요. 1차보다 2차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50점 플러스 알파에서 100점 플러스 알파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대상에서 중견과 대기업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뭐 금요일장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두산중공업에 1조 원 정도 긴급 자금을 수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죠. 어쨌든 국내에서도 정부의 재정정책 플러스 한국은행의 무제한 양적하고 또 우리 시장이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먼저 나왔던 이유, 여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지원한다는 거, 여기에 이제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에서 10.7조 원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어쨌든 뭐 국내에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아주 전문만 지금 재정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에서 레포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는 제한 없는 공급을 하겠다. 그냥 뭐 레포 시장에서 매입해달라 그러면 다 매입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또 매입 대상 기관하고 대상 증권도 이렇게 확대를 하기로 하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한 반등을 시도를 좀 했었었고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지금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우리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안정화됐냐, 이게 더 관건인 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현금들이 뿌려질 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서서히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뭐 당장 나타난다기보다는 결국은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노딱 사태가 안정화로 접어드는 시점, 정점을 찍고 결국 이제 점점 감소하면서 안정화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이런 것들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소리죠. 이 효과가 물론 침체기에 빠진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은 경계하되 분명한 것은 싸게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식 투자의 주요 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이것은 천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속 경영이 가능해야 되겠죠. 뭐 부도 위기가 있다든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속 경영이 가능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정식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거고요. 또 하고 있는 산업이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다. 아주 좋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누구나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침체기에 빠져 있고 어려울 때 투자가 다 부진합니다.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은 쪽에 누가 감히 덤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MMT 시대로 갈수록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거,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 주기에 이 기업이 진입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산중공업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죠? 성장 주기가 끝나고 후퇴 주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싸다는 명목 하에서 함부로 적립식 투자했다가 큰일 난다는 소리입니다.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죠. 싸다고 해서 함부로 적립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성장 주기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진입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속 경영이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배당금까지 지급한다면 정말 땡큐겠죠. 왜? 무제한 양적완화 제로금리 수준의 예금으로 인해서 예금금리가 제로 수준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배당금이 1% 이상만 나와도 금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배당금 지급하는 회사. 요 네 가지 정도의 요건만 되면 적립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핫한 삼성전자가 이런 조건에 충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삼성전자 최근 매출액 추이를 보면 239조, 243조, 230조, 2019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익도 뭐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 산업 주기에 진입했다는 거 하나로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이익이 반토막 나고 매출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이익과 매출을 회복하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상치는요. 그런데 다시 이것이 빠그라지는 거죠. 침체기. 이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글로벌 환경에서 2월 달에 15% 감소. 어렵겠죠. 침체기에 빠져서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천지인이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에 좋은 기회라고 보는 이유,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 경영이 가능하죠. 삼성전자 망하면 뭐 대한민국 망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중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그리고 진입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진입장벽이 높죠. 반도체 산업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중국도 물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기 전에 계속 찍어 누르죠. 미국에서. 진입장벽을 갖고 있고 또 성장주기 산업이냐. 4차 산업과 반도체는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주기 산업.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배당금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배당금이 전기에 작년도에 3.7%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우선주 같은 경우 4.5%. 보시다시피 이제 주당 현금 배당금을 보시면 1,416원 17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사셔도 되지만 우리가 배당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우선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굳이 살려면 내가 주주의 그런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적립식 투자하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뭐 그런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거니까 우선주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적립식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래도 걱정이 없잖아요. 왜? 성장 주기에 진입되어 있고 지속 가능하고 진입장벽 구축되어 있고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또는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적정 박스권에서 움직여서 그렇지 만약에 박스권을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에 나오면 견디기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적립식 투자는 오히려 땡큐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고 내 주식은 싼 값에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땡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할 때 삼성전자를 눈여겨보셔라.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진 삼성 SDS가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속 경영이 가능하죠. 네, 삼성전자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이 주요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지속 경영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느냐? 물류사업 쪽의 진입장벽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클라우드를 비롯한 IT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쪽의 진입장벽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쪽의 기술력도 기술력입니다만 큰 자금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IT 회사들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삼성 SDS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주기에 있느냐? 클라우드 서비스, IT 서비스가 성장 주기 산업 맞죠? 4차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장 주기 산업입니다. 물론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도 갖췄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겠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 IBM 이런 기업들과 견줄 정도의 그런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면 정말로 뭐 땡큐 중에 땡큐입니다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면 1%입니다. 전기와 전전기에 2,000원씩 배당을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2,000원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 훨씬 더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1% 이상. 정말 뭐 급격히 더 빠진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만도 2%가 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배당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역시 쌀 때 주가를 모아가는 거. 잠깐 다시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자, 매출액이 9조 2천억, 10조, 그 다음에 10조 7천억. 올해는 이제 11조인데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침체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매출액이나 이익이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익도 보시면 7천억, 8천억, 9천억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회사가 꾸준히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침체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이 주가는 폭락을 한다. 그때는 이제 기회를 삼아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유보율도 14,000%, 2019년 같은 경우는 16,000%까지 유보율을 만들어놨습니다. 지속경영 가능 여부가 우리가 판단하기 좋겠죠.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선진도 또 시간이 되면 그런 기업들 하나씩 또 소개하는 시간을 앞으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 주식 아시다시피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정점을 찍었는데요. 자, 실적은 이때보다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은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됐는데 침체기에 빠지니까 이렇게 또 주식이 끝장이 나죠. 그럼 언제든지 저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체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개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수급을 형성하면서 버텨줄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여기는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적립식 투자의 기회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수급 부분 완전히 꼬여 있습니다. 개인들이 다 지금 달라붙어서 있는데 다시 주가가 바닥으로 향해서 가고 전저점을 깬다. 그러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적립식으로 매월 일정 부분 채워서 가시면 되겠죠. 삼성 SDS의 그림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삼성 SDS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삼각수렴의 저점으로 있는데 여기가 침체기에 빠져서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보셨듯이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장 주기에 속해 있는 기업, 더군다나 보시게 되면 수급이 개인 수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채우를 계속 채워놓고 최근에 조금 빠졌습니다만 기관도 상장 이후에 팔았다가 다시 그 물량을 조금씩 계속 채워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얘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어느 시점이 오면 얘는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장 주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면 그 쌀 때 적립식으로 매달 조금씩 일정 부분을 채우는 전략을 쓰면 결국 재평가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는 소리죠. 지난주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반등하면서 좀 희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또 확대 해석은 경계를 하시면서 부실한 기업들을 어떻게 떨굴 것이냐,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 조금 더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시면서 저점 테스트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적금보다는 주식을 투자할 기회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